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빈맥의 접근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카톨릭에 된 이만영입니다. 아무튼 하여간 이 빈맥 섹션이 뭐 전통적으로 좀 어려운 강의 제목인데 오늘 또 이런 시도를 하면서 강의 시간이 줄어들어서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빈맥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PP 간격 또는 RR 간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심박동수가 100K 이상, 심전도로서는 큰 박스가 3개 이내에 PP 또는 RR이 겹치는 경우, 이런 경우 즉 심박동수가 100K 이상의 경우를 이제 빈맥이라고 정의를 하겠고요. 빈맥은 일단 구분할 때 저희가 간별 진단을 위해서 구분을 할 때 이제 가장 큰 간별 기준은 QRS가 내로하냐 또는 QRS가 넓으냐 이렇게 해서 내로 QRS,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라고 정의를 하고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앞서 노태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QRS 폭이 120ms 이상으로 넓게 관찰이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오 QRS의 대표적인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방세동, 또 심방조동, 그 다음에 심실상승 빈맥으로 구분이 되는 ABNRT, ABRT, AT가 포함이 되겠고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뭐 일단은 뭐 가장 흔한 것이 VT가 되겠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SVT with Functional Bundle Branch Block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레어하지만 프릭사이트 타키카디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에 보이는 QRS는 굉장히 날씬하고 뾰족하게 보이죠. 그리고 아래 거는 지금 보면 노초생 강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치 RBB 형태이지만 QRS 폭이 120ms 이상인 QRS 폭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가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또 아래께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의 대표적인 그런 심전도 소견이 되겠습니다. 우선 네로 QRS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흔한 것은 ATR 피브레이션, 심방세동이고 그 다음에 빈도로 자주 관찰되는 것이 ABNRT, AV 노달 리엔트럼 타키카디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AVRT, Atrial Ventricular Reentrum Tachycardia, 바이패스 트랙트를 메디에이트 돼서 생기는 그런 빈맥을 얘기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심방성 빈맥, Atrial Tachycardia, 그 다음에 심방 조동, 이런 5가지 경우가 대표적인 네로 QRS 타키카디아의 경우가 수가 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와 겹치는 내용이 일부 있지만 일단 네로 QRS 타키카디아,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공이 일단 QRS의 간격, 즉 레귤라리티가 일단 간별 진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 공통적으로 이 QRS 사이에 유관적으로 그 존재가 의심이 되는, 확인이 되는 P웨이브가 있느냐, 또 그 P웨이브가 P와 QRS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관계를 보이지 않느냐, 이런 소견들을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함으로써 간별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레귤라리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에 증례는 RR 간격이 언뜻 보면 레귤라해 보이나요? 제가 보기엔 이레귤라합니다. 그래서 이레귤라한 RR 간격을 보이는 경우고, 아래 그림은 RR 간격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이레귤라, 밑에 게 레귤라 이런 거죠. 그래서 네로 QRS 타키카디아 중에서 RR 간격이 이레귤라리티를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앞선 슬라이드에 반복된 소견이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RR 간격이 불규칙하죠. 레이트는 분당 100K 이상을 넘습니다. 그래서 네로 QRS 타키카디아인데 RR 간격이 이레귤라하다. 그리고 RR 사이에 P웨이브가 데피니트하게, 이게 어디가 P웨이브라고 딱 지정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No visible definite Pwave, 이런 경우 대개 V1과 리드2를 이제 저희들이 가장 Pwave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리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세히 관찰을 해봐도 명확한 Pwave의 형태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이제 Atrial Fibrillation. 그래서 Narrow QRS Tachycardia, Irregularity를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가 APB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경우도 보시면 RR이 불규칙하죠. 간격이 이레귤러합니다. 그런데 AP과는 달리 그래도 QRS 앞에 선행하는 P웨이브 형태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P웨이브가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보입니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여요. 여기도 보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무스하게 정상적인 P웨이브 비슷하죠? 이건 약간 피킹이 되어 있죠. 이것도 상당히 뾰족합니다. 이건 굉장히 뾰족하고, 이건 바이페이직하죠? RS. 이것도 바이페이직하죠? 그래서 P웨이브가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그 형태가 3개 이상의 다양한 모폴로지를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멀티포컬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 올드 에이지, COPD를 동반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서 간혹 관찰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트리얼 플러터입니다. 에이트리얼 플러터. 에이트리얼 플러터인지 어떻게 할까요? 보면 리드 3에서 비교적 소우투스 어피어런스를 보이는 톱날 모양의 업워드되어 있는 포지티비티를 보이는 플러터 웨이브가 지금 분당 한 300회 이상의 빠른 속도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AP과는 다르죠. 에이트리얼 액티비티가 유관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이트리얼 플러터라고 얘기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빠른 에이트리얼 플러터, 즉 플러터 웨이브가 AB 노드를 컨덕션하는 과정에서 베리어블한 AB 노드 컨덕션을 보이는 경우, 즉 4대1,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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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1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 AB 노드 컨덕션의 결과로 RR 간격이 불규칙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네로 QRS 타키카디아 중에 RR 간격이 이레귤라리티를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로 QRS 타키카디아 중에서 이제 레귤라리티를 보이는 타키카디아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간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강의에 앞서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리엔트리 메커니즘입니다. 즉 타키카디아의 언더라인 메커니즘으로는 리엔트리, 애브노멀 오토매티시티, 트리거드 액티비티 이런 세 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전은 재진입 전기 회귀회로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가장 흔한 타키카디아 언더라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엔트리를 갖고 빈맥이 생기는 경우 대개 레귤러 타키카디아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가장 리엔트리 대표적인 예가 되는 그 ABNRT의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돌려주시겠어요? 동영상 좀. 네. 지금 보시면 AB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회전 운동의 결과로 이 임펄스가 심실과 심방으로 반복해서 퍼져나가면서 ABNRT가 형성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준 경우는 이제 ABNRT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다룰 A 플러터, AT, AP, VT, ABNRT, ABRT의 모식도가 있는데, 보시면 그 리엔트리를 구성하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어떤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그 사이즈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전기신호의 회전운동에 근거하는 리엔트리 언더라인 메커니즘으로 그 각각의 빈맥들이 발생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엔트리는 그 발생 기전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컨덕션 벨로시티와 불응기, 특히 유효 불응기, 절대 불응기라는 전기 생리학적인 소견을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P와 QRS, T웨이브가 서페이스 이상 그려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 P웨이브는 실질적으로 ATR 마이오사이트의 단위 세포 사이에서 이런 액션 포텐셜, 세포 막전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이 썸메이션이 돼서 P웨이브로 표현이 되고, QRS는 앞선 도태우선이 말씀드렸지만 이 심실을 이루는 미드마이오카디아스, 에피카디아스, 엔도카디아 셀들이 이런 단위 세포의 이런 액션 포텐셜이 특히 페이스 제로에서 업스트로크 되는 이 현상에 의해서 QRS가 만들어지고 재분극이 완료된 시점을 근거로 해서 대개 T웨이브가 형성이 되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전위에서 페이스 제로의 기울기가 대개 전도 속도를 결정짓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막전이가 재분국이 돼서 정상 막전이로, 즉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회복이 되는 요 재분국 과정이 T웨이브의 종점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재분국 과정 중에 이제 유효 분기라는 게 결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재분국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만 정기적인 흥분성이 회복이 되는 그런 유효 분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웨이브, QRS, T웨이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QRS는 말씀드린 ventricular myocyte 액션 포텐셜의 썸메이션이 QRS로 표현이 되고, 재분기 완료되는 시점이 T웨이브의 종점에 근접하게 된다. 그래서 재분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즉 T웨이브의 정점에 도달하는 막전이가 ERP라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재분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시점에서 정기적인 흥분성을 갖게 되고, 이 경우에 이런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정기적인 자극이 이 부위에 도달했을 때 연이어서 또다시 정기적인 흥분, 즉 탈분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RP, 즉 유효분기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만약에 임펄스가 이 조직 내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 전기 자극은 연이은 정기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소멸이 되거나 블록이라는 그런 소견으로서 이 전기 신호는 더 이상 심전도상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정기적인 흥분성이 회복이 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Effective Refractory Period, ERP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엔트리가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정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다르냐? 한쪽은 ERP가 짧고 반면에 전도 속도가 느리고, 또 한편은 전도 속도는 빠르고 ERP는 상대적으로 긴 두 개의 정기적인 특징이 다른 이런 전기줄이 하나의 고리 형태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리엔트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적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다 보시다시피 ERP가 짧은 반면 전도 속도가 느린 이 전도로는 T라는 시간 간격을 갖고 연이어 이 조직에 도달하게 되는 자극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도달하게 되면 ERP가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극에 대해서 정기적인 흥분성을 보일 수가 있죠. 반면에 동일한 시간 간격을 갖고 패스트 패스웨이로 진입한 이 정기적인 자극은 ERP가 충족이 안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기적인 흥분성, 즉 연이은 탈분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전기 자극은 여기서 블록의 형태로서 소멸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정기적인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전도로가 고리 형태로 존재할 때 비로소 리엔트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은 패스트 패스웨이의 ERP가 상대적으로는 길기 때문에 이 전도 속도가 이 패스트 패스웨이 ERP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ERP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리엔트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동율동처럼 이런 리엔트런트 패스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동율동처럼 규칙적인 율동이 유지가 되는, 즉 사이언스 리듬인 경우에는 이런 T라는 시간적인 간격을 갖고 임펄스가 이 리엔트런트 패스웨이에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사이너스 임펄스가 내려와서 자, 슬로우 패스웨이, 패스트 패스웨이 두 개의 패스웨이를 다 동시에 이렇게 트래블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T라는 타임 간격이 양쪽 패스웨이의 ERP를 다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슬로우로 간 경우에서도 임펄스의 반복적인 흥분이 가능하고 패스트 패스웨이도 반복적인 정기적 자극에 대한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자, 어느 쪽이 이 말단 부분을 먼저 통과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 패스트 패스웨이를 통과한 임펄스가 리엔트런트 패스웨이의 종말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어서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과한 임펄스가 동일한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방금 전에 패스트 패스를 선택해서 통과한 임펄스에 의해서 정기적인 흥분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선행한 패스트 패스웨이를 통과한 임펄스에 의해서 전기 자극이 한번 수용이 됐던 시기에, 즉 재분국이 완료가 되던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과한 임펄스가 이 부분을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블록이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슬로우 패스웨이가 있다 하더라도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한 임펄스는 더 이상 심실의 탈분기나 추가적인 정기적인 현상에 기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언스 임펄스가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사이언스 임펄스가 앞선 슬라이드처럼 반복돼서 AV 노드를 트래블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APC나 VPC 또 이런 리엔트리에 근접한 심장 조직에서 APC나 VPC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APC가 패스트 패스웨이 ERP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패스웨이 ERP보다 짧은 연결 간격을 갖고 APC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APC는 자 슬로우 패스웨이는 ERP가 회복됐으니까 ERP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로우 패스웨이를 선택한 임펄스는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과하는 데 성공을 하죠. 반면에 패스트 패스웨이를 진압한 이 APC의 경우에는 패스트 패스웨이가 상대적으로 ERP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멀 사이언스 리듬과는 달리 이 APC에 대해서는 통과가 허용이 되지 않고 이 APC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블록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과한 임펄스가 벤트리클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 패스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거꾸로 레트로그레이드하게도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슬로우 패스웨이를 선택한 임펄스가 이렇게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과하고 패스트 패스웨이를 통과해서 여기로 올라오는 과정,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패스트 패스웨이의 ERP가 회복이 될 만한 시간, 회복 시간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거꾸로 올라온 이 임펄스는 프리비어스 블록드 상태에서 벗어난 패스트 패스웨이의 재진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즉 거꾸로 올라왔지만 패스트 패스웨이를 거꾸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ERP의 회복 시간을 이 과정 중에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재진입에 성공을 하게 되고 통과가 허용이 되고 그래서 이 임펄스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서 에이트림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해서 다시 슬로우 패스웨이를 다시 통과할 수도 있는 이런 리엔트리가 비로소 성공이 되게 됩니다. 이거 앞선 슬라이드는 AV-NRT에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건 두 번째 AV-RT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리엔트리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사이언스 리듬일 때는 대부분 바이패스 트랙트의 아이트리얼 인서션 사이트에서 이와 같이 슬로우하게 즉 이 바이패스 트랙트의 인서션 사이트의 ATR 마이오 사이트의 탈분극의 시작 시점이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개 AV NRT, AV 노드보다는 엑센트릭하게 이 트리커스피드나 마이트럴 어뉴러스 주변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탈분극이 좀 시간적으로 지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대개 AV 노드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임펄스가 이 바이패스트의 벤트리클 인서션 사이트에 도달하게 되면 대개 이 부분이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ERP가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바이패스 트랙트를 설령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이언스 리듬일 때는 타키카디아가 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패스 트랙트의 인서션 사이트의 니어바이 사이트에서 그 근접한 사이트에서 만약에 APC가 생겼다고 하면 이 경우는 이 부분의 탈분극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APC가 AV 노드를 통해서 벤트리클로 내려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벤트리클을 통해서 올라온 임펄스가 바이패스 트랙트 에이트리얼 인서션 사이트에 근접을 해서 보니까 이때는 다행히도 이 에이트리얼 인서션 사이트의 에이트리얼 마이오 사이트가 ERP에서 회복된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전기 신호의 재진입이 허용이 되고 거꾸로 올라온 이 시그널 임펄스에 대한 수용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연이어 흥분성을 보이고 이 임펄스가 다시 에이트리움 그 다음에 AV 노드를 거쳐서 다시 도달해 왔을 때 또다시 재수용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 비로소 리엔트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엔트리를 근간으로 하는 타키카디아는 발작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빨라지고 서서히 느려지는 이런 특징이 아니라 발작적으로 시작되고 종료되는, 또 그 다음에 타키카디아 중에 이 빈맥의 사이클 랭스의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ABNRT는 돌려주세요. 앞선 그 다이어그램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 동영상이 안 돼서 그런데 돌려주십시오. 보시면 여기서 리엔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과는 이런 식의 네로 QRS 타키카디아로 표현이 됩니다. ABRT 경우는 앞선 설명을 드렸죠. 바이패스 트랙트가 있는 경우, 즉 에이트리움, AB 노드, 벤트리클, 바이패스 트랙트 이런 식의 리엔트리가 되는 거죠.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 이 경우는 WPW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트랙트로 내려왔다가 노드로도 내려오죠. 그런데 액세서리 패스웨이에 대해서 해서 물론 내려오죠. WPW 신드롬, 델타 웨이브는 양방향 전도가 다 가능하니까 바이패스 AB 노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돌려주세요. 계속 가세요. 여기 동영상이 안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동영상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바이패스 트랙트는 두 개의 정기적인 성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매니페스티드 바이패스 트랙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WW에서 흔히 관찰하는 이런 바이패스 트랙트가 되겠는데,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또 벤트리클에서 에이트리움으로, 즉 양방향 전도가 다 가능한 거죠. 반면 컨실드라고 명칭하는 바이패스 트랙트는 벤트리클에서 에이트리움으로만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언스 리듬에서는 바이패스 트랙트의 존재를 델타 웨이브로 표현이 되는 매니페스티드 바이패스 트랙트와 달리 그 존재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 매니페스티드 바이패스 트랙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노드를 통해서 탈분되는 벤트리클의 화이트 에리어와 이 바이패스 트랙트에 의해서 조기흥분된 이 빨갛게 탈분된 에어리어가 중첩이 되면서 심정도에서는 델타 웨이브라는 이런 빨간 조기흥분된 에어리어가 델타 웨이브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되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델타 웨이브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이와 같이 바이패스 메디에이트 된 ABRT의 경우에도 이렇게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레귤러하게 반복이 되는,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는 뭐 이렇게 마이크로 리엔트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액토피 포커스에서 뭐 애브노멀 오토매스티시티 또는 트리거드 액티비티에서 트리거드에서 이렇게 리피티티브한 일렉트리컬 임펄스의 파이어링이 되게 되고, 이 경우도 심전도에 보시면 이렇게 네로 QRS 타키카디아로 표현이 됩니다. 돌려줘 보세요. 이 경우는 레프트 펄머리 베인에서 리피티티브한 파이어링이 되는 그런 AT의 모식도가 되겠고, 다음 그 결과물은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에이트리아 플로터, 즉 RA 내에서 이렇게 비교적 사이즈가 큰 리엔트리가 생기는 경우, 여러분들 심전도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죠. 톱날 모양의 플로터 웨이브가 표현이 된다. 여기서 보시면 이 R 웨이브를 마음속으로 다 지워버리면 이런 톱날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에이트리아 플로터는 이런 소프트스 어피어런스를 갖는다. 이런 되게 소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돌려줘 봐주세요. 즉 이 경우에는 리엔트리가 RA 내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플러터 웨이브가 만들어지고, 그 플러터 웨이브 중에 일부가 벤트리클로 내려가면서 빠른 QRS를 반복 재생산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이와 같이 에이트리아 플러터의 경우에 특히 2대1로 플러터 웨이브 두 개 중에 하나만 QRS를 만드는 데 성공하는 2대1 AV 블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대개는 분당 한 150회 정도, 왜? 플러터 사이클 랭스가 한 3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RR 간격이 대개 150대고 2, 3 FF에서 이렇게 인버티된 FF로 표현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QRS를 지워버리면
네거티브 인버전 된 플러터 웨이브가 톱날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네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 네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 네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 네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게 AVNRT겠느냐? 이건 좀 답답해지죠. 그래서 지금 앞서든 타키카디아의 소개만으로는 AVNRT에 근접한 그런 진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조금 뭔가를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를 감별하는 데는 추가적인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별 진단에 필요한 심전도 속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들은 특히나 이 P와 QRS의 관계, PR 간격,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 또는 럭키하게도 타키카디아 중에 번들 브랜치 형식으로 표현이 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동반이 될 때 이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의 변화가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의 변화를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소견이 있는지 그걸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QRS가 상당히 예상 시기보다 앞서 나왔죠. 프리머처하죠. 근데 이 프리머처한 QRS 앞에 보면 프리머처한 P웨이브가 봅니다. 모양은 좀 다르죠. 사이언스의 P와는 좀 다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AP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일 QRS로 만들고 끝나는 이런 흔한 APC도 있는 반면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뭐가 눈에 띄냐면 여기는 RR 간격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QRS를 시점으로 해서 타키카디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시작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APC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APC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선 QRS의 SD 세그멘트를 보면 이렇게 스무스하죠? 그런데 여기는 노칭 형태로 존재하는 P웨이브가 있다는 것을 앞선 SD 세그멘트와 T웨이브에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APC가 이렇게 있는데 동반된 심전도 이상 속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자, PR 간격을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이언스 리듬일 때는 PR 간격이 이렇게 짧습니다. 근데 이 APC는 이 QRS를 만드는데 이렇게 심하게 연장된 PR 간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타키카디아 중에 보면 QRS 사이에 P웨이브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즉 마크드한 PR 프롤ongation 보이는 APC에 의해서 SVT가 생겼고 타키카디아 중에 P웨이브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메커니즘을 시사할 수 있을까요?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앞서서 보여드렸던 링 형태로 존재하는 AV 노드의 알파, 베타, 슬로우 패스트 패스웨이로 구성된 AVNRT의 기본 메커니즘의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리듬일 때 알파와 베타, 슬로우 패스트를 다 ERP를 커버하는 P웨이브가 균일한 간격으로, 규칙적인 간격으로 AV 노드에 도달하게 되면 AVNRT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서브스테이트, 리엔트런트 패스웨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언스 리듬의 P웨이브는 AV 노드를 주로 패스트 패스웨이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정상 PR 간격을 보이면서 QRS를 반복 재생산하는 평화로운 심전도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AVNRT 리엔트런트 패스웨이를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만약에 APC가 생겼다고 하면 앞서 슬라이드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패스트 패스웨이는 ERP가 상대적으로 길다. 반면에 슬로우 패스웨이는 ERP가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패스트 패스웨이 ERP를 충족하지 못하는 연결 간격을 보이는 APC는 슬로우 패스웨이를 선택해서 AV 노드를 트래블스로 하게 된다. 그럼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즉 PR 간격의 연장으로 표현이 되겠죠. 즉 APC가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해서 벤트리클 전달이 되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PR은 unexpected한 PR 프롤ongation 으로서 QRS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과한 임펄스가 QRS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면서 에이트림으로 올라가고 또 슬로우 패스웨이를 선택해서 내려오는
이런 일련의 리엔트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면, 즉 PR 간격을 보이는 APC로 PSBT가 발생이 됐다. 그럼 바로 이러한 모식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시킬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R 연장을 보이는 APC로 PSBT가 발생이 됐다. 이런 경우는 이런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상상을 하신다 그러면 ABNRT가 파서블한 그런 모드 오브 이니시에이션에 합당한 심전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우셔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P와 QRS가 1대1의 관계를 지니는지, 즉 P와 QRS가 AB 노드에 의해서 연결되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유지가 되는 빈맥인지, QRS 없이 P파가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빈맥인지, 즉 P와 QRS가 1대1로 서로 생존을 위해서 필수볼각이랑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한 건지, 또는 P파가 QRS파 사이에 보이는지, 또 어떠한 시간적인 간격을 갖고 그 존재가 확인이 되는지, 이러한 P와 빈맥 중에 관찰되는 P와 QRS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 빈맥의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구분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보겠습니다. 자, P와 QRS의 1대1의 연관성, 즉 AV 노드를 이용해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유지가 되는 빈맥이냐, 이걸 보는 거죠. 자, 이건 AT라 플러터, AT, AP의 모식도가 되겠고, 여기 AVNRT, AVRT가 있습니다. 즉 AV 노드를 통해서 빈맥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느냐, AV 노드가 참여 없이는 빈맥의 유지가 불가능하냐,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AB 블록을 유도해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AB 블록을 어떻게 유도하냐고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캐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 베이갈 매니버, IV 아데노신, IV 베라파밀,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매니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AB 노달 컨덕션을 방해해서 일시적인 빈맥의 유지 과정 중에 어떠한 AB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데노신 6mm를 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원래는 이렇게 RR 간격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타키카디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데노신 투여로 빈맥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종료가 됐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어긋나는데, 이 SD 세그멘트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SD 세그멘트에 요철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P웨이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가 결국은 이 QRS를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즉 어떤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QRS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웨이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P웨이브까지 만들었는데 아데노신에 의해서 AB 컨덕션이 임페어가 되니까 QRS를 못 만들고 빈맥이 종료가 됐습니다. 즉 마지막 P파가 AB 노를 통과하는데 실패, AB 블록이 생기면서 빈맥이 종료가 됐다. 이런 거를 시사해 주는 그림이죠.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경우에는 캐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를 하는 중에 빈맥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종료가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레트로 P가 보입니다. 요 바가 좀 잘못된, 여기 보면 여기 SD 세그멘트와 비교해 보시면 여기 요철 형태로, 함몰 형태로 보이는 네거티브한 레트로그레이드 P웨이브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P웨이브가 결국 QRS를 만드는데 실패한 거죠. 따라서 아데노신 준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임펄스가 QRS를 만들고 P웨이브까지 만들고 QRS를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즉 AB 블록이 생기면서 뭐로 인해서 캐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를 통해서 PSBT의 터미네이션이라는 그런 치료 효과가 이루어진 거죠. 즉 A프로터, AT, AP, ABNRT, ABRT가 있는데 AB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AB 블록을 유도했을 때 드라마틱하게도 빈맥이 종료가 되는, AB 블록이 유도가 돼서 어떻게 아데노신 캐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를 통해서 빈맥이 종료가 되고, 이런 빈맥은 AB 노드 디펜던스를 보이는 빈맥이다. 따라서
AB, NRT 또는 ABRT 노드를 리엔트런트 패스웨이의 필수적인 구조물로 포함시키는 그런 빈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자, 이 경우에 네오큐라스 타키카디아가 반복이 됩니다. 배운 대로 아데노신을 줬습니다. 빈맥이 종료가 됐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RR 간격이 넓어졌죠. 하지만 이 경우에 보이지 않았던 P웨이브들이 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PP 사이클 랭스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즉 AB 블록이 만들어졌어도 아데노신에 의해서 P웨이브의 고유한 사이클 랭스 반복 재생산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렇게 가능할까요? 자, AT를 가정해 봅시다. AT가 파이링 온고잉 하고 있습니다. AB 블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AB 블록의 발생에 관계없이 AT에서의 리피트한 P웨이브 포메이션 유지가 되겠죠. 즉 페록시마 HR 타키카디아입니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 확대해 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P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아데노신을 줘봤습니다. 아데노신 줬더니 자, P웨이브가 쫙 보입니다. 거의 플러터 웨이브예요. 그렇죠? 자, 사이클 랭스가 거의 3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플러터라고 진단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즉 플러터가 온고잉 하고 있는데 아데노신을 줘서 AB 블록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플러터 웨이브의 반복 재생산, 즉 이러한 리엔트런트 메커니즘은 AB 노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플러터 웨이브의 반복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아데노신 투여로 일시적인 AB 블록, 그래서 플러터 웨이브 25개 중에 하나가 QRS를 만들었다. 즉 V 리스판스는 QRS의 생성수는 줄었으나 빈맥의 언더라인 메커니즘의 A 플러터는 지속이 된다. A 플러터. 즉 AB 노드 비의존적 빈맥 AT, APB의 경우에는 AB 노드에 참여 없이 심박 내에서 독자적인 율동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P와 QRS가 1대1의 관계가 허물어져도 심실 반응수만 느려질 뿐 빈맥 자체는 종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소견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유족되는 심박 율동 이상을 확인하여 간별 진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비슷한 얘기지만 P웨이브가 보이느냐? 이건 약제를 쓰거나 매듭을 쓴 건 아니죠. 과연 보이느냐? 그러면 보이면 QRS 사이에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세 개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입니까? 이게 터미널 요 S웨이브가 P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는 어떻죠? ST가 이렇게 꺾이면서 생기는 ST는 거의 없죠. 그래서 빈맥 중에 이런 ST 세그멘트나 T웨이브 모양의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파서블한 P웨이브로 의심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자, 여기는 요거가 플러터일까요? 그렇죠. 앞선 배인 플러터에 좀 합당한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플러터 베이러블하고 얘기하는 P웨이브가 보이는 듯하고 여기는 의심이 되는 게 보이고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에 사인수 리듬일 때예요. V1. 자, V1. P웨이브가 가장 잘 보이는 리드2와 V1입니다. 그래서 V1. 타키카디아 중 사인수 리듬입니다. 이 그림에서 QRS 파이의 P파는 보인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에 보면 자, 타키카디아 중에 QRS 사이의 P웨이브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AVNRT 꼴을 찍으면 코렉트랍니다. 자, 요 QRS하고는 좀 다르지만 끝에 가서 약간 이렇게 노치 상태로 이게 수도 S웨이브로 보이는 이런 경우 AVNRT라 의심하면 코렉트. 요 경우는 P웨이브와 QRS 사이에 보이죠. 요 경우는 AVRT를 찍으면 코렉트. 이 경우는 P웨이브가 보이는데 선행하는 QRS보다 따라오는 QRS 접근해 있으면 AT, 코렉트라고 합니다. 즉, P웨이브가 타키카디아 중에 안 보인다, 잘 모르겠다 하면 AVNRT가 합당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돌려주세요. AVNRT의 모식도입니다. 돌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V와 A가 만들어지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거의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자,
ABNRT 모습도 이제 익숙한 그림이 되겠죠. 자,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과해서 임펄스가 AV 노드를 통해서 벤트리클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패스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스트 패스웨이라고 그랬죠. 패스트 패스웨이. 자, 전도 속도가 빠른 패스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임펄스가 올라가면서 뭘 만들 수 있죠? P웨이브를 만들어요. 즉 QRS파와 동시에 패스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신방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P가 생깁니다. QRS가 P가 동시에 생깁니다. 작은 P웨이브는 QRS에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BNRT에서는 P파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네로 QRS 타키카디아 어디가 P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ABNRT.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QRS에 묻히게 되는 P웨이브가 간혹 이와 같이 터미널 QRS의 수도 R웨이브 또는 터미널 S웨이브의 디프닝으로 표현이 된 수도 S웨이브로 QRS와 P웨이브의 접근성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묻혀질 수도 있고, 반면 이런 식의 터미널 QRS의 얼터레이션 형식을 빌려서 수도 R, 수도 S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QRS 사이에 P웨이브가 보인다, 안 보인다, 잘 모르겠다. 보인다라고 골라야 되겠죠. 자, SD 세그멘트가 이렇게 노칭 형태로 보이는 거는 파서블한 P웨이브의 존재를 암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경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P웨이브 보입니까? 이 경우에도 안 보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반 보이죠? 어디요? 이렇게 보이죠? 자, 선을 그어볼까요? P. 자, 한몰 형태로, 이렇게 노칭 형태로, 피킹된 형태로 P웨이브와 QRS 사이에 앞선 QRS에 근접해서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보이는 경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QRS 사이에 P웨이브가 타키카드에 볼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ABRT입니다. 이 경우 ABNRT는 여기서 리엔트가 형성이 되면서 V와 A가 동시, QRS와 P가 동시에 생기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QRS에 P가 묻힌다고 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QRS가 생기려면 먼저 벤트리클 탈분국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로소 바이패스 렉트, 그 다음에 P. 즉 ABRT 경우에는 P, 레트로 A웨이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심실 활성화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BNRT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타키카디아 중에 P웨이브가 보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QRS 사이에 P가 보이는데 선행하는 QRS에 근접해서 P웨이브의 존재가 의심이 될 때는 ABRT, AB 리엔트론 타키카디아를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볼까요? 자, 리드 1, V1, 리드 2 잘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봤더니 여기에 P웨이브 같은 게 의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선을 그어봐도 여기도 좀 피킹이 돼 있죠. 야, 이게 P웨이브가 같다 해서 아데노신을 줘봤습니다. 아데노신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P가 두 개, 하나, 두 개. 자, P와 QRS, A와 V의 관계를 보면 2대1이에요. 그러니까 P와 QRS가 1대1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데도 지금 타키카디아 온고잉 하고 있습니다. 즉 AB 노달 인디펜던스를 보이는 경우죠. 그래서 P웨이브가 보인다 해서 무조건 ABRT는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T도 볼 수가 있죠. 자, 심방성 빈맥의 경우에는 그림에서와 같이 심방 박동수가 빠르면 AB 블록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율동수에 의해 T파와 구분되는 P파가 유관적으로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드 오브 터미네이션.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빈맥이 종료가 되느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갈 매니벌 한다든가 아데노신 할 때는 터미네이션이 되는 이 과정의 심정도를 꼭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QRS 파 이후에 P가 보이면서 빈맥이 종료가 되는지, 이 그림을 보면 어떤가요?
자, 이게 또 벗어났는데, 요 화살표가 바로 여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는 요 ST 세그멘트 가르치는 거고요. 노멀 사인스 리듬일 때 ST가 이렇게 순하게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 ST 세그멘트와 다른 노칭 형태의 P가 보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P를 보이면서 요 P가 여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 어긋난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ST 세그멘트 B에 보면 여기에 P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P가 연이어 QRS를 만들고 빈맥이 종료가 됐다. 즉 마지막 P가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이 바이패스트릭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레트로그레이드 P 웨이브가 심실로 전도된 과정에서 블록이 생기면서 못 만들고 종료가 됐다. 이거는 VA 노 V, 즉 ventricle A 노 V, 즉 QRS P AB 블록, AB 노드 의존성을 보이는 빈맥이죠. 그리고 QRS 사이에 P가 유관적으로 구분이 되니까 AB의 RT를 시사하는 그런 심전도 소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를 AT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심을 한다고 하면 우선 AT가 되는 AT의 마지막 P웨이브가 우연히도 AB 블록에 의해서 심실로 전달이 안 되면서 종료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 더 이상의 AT의 원인이 되는 언더라인 메커니즘의 ATR 타키카디아에 의한 P웨이브의 생성이 동시에 멈춰야 되는 그런 두 개의 정기적인 현상이 우연히도 함께 발생이 돼야지만 이런 식의 소견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배우기에는 AT의 경우에는 아데노신을 주던 캐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가 되던 자발적인 AB 블록의 표현이 되던 AT에 의해서 발생된 P웨이브와 QRS가 1대1의 관계가 없이도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소견이 한꺼번에 생긴다는 건 확률적으로 좀 어렵죠. 즉 AT는 AB 블록이 있어도 자발적인 P웨이브의 생성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되는 것은 AT로서는 상당히 드문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끝은 ST 세그멘트가 이렇게 노칭 형태로 표현이 되죠. 여기하고 다르죠. P웨이브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걸 파서블하게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QRS P 블록, 즉 V A 노 V, 이런 식으로 터미네이션이 되는 이런 심전도를 구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AT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AT를 익스클루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마지막 QRS로 끝나고 P웨이브, 즉 A웨이브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는 세 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을 얻는 것이 AT를 감별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제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번들 브랜치 블록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PSVT, 즉 ATR 레벨에서의 타키카디아인데 QRS가 120ms 이상으로 넓어져서 VT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자, QRS가 내로했다가 또 와이드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쭉 갑니다. 어떤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그림을 보시면 이건 V1에서 RSR이니까 RBB 형태죠. 여기서부터 내로해졌습니다. 그렇죠? QRS가 동일한 사이클 랭스, 와이드 할 때나 내로할 때나 동일한 사이클 랭스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레트로그레이드 P웨이브가 있죠. 여기는 없습니다. 즉 마지막 P웨이브를 끝으로 해서 종료가 됐어요. V, A, No V, 즉 AB, RT를 시사하는 그런 대표적인 심전도라고 우리가 판독을 할 수 있겠는데 앞서서 RB 형태의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로 표현이 된 겁니다. 희한하죠. VT가 아닌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애시만스 현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애시만스 현상이라는 것은 QRS를 근간을 이루는 라이트 번들과 레프트 번들의 ERP가 하트레이트, 즉 하트레이트, 사이클 랭스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즉 레이트가 느리면 ERP가 연장이 됐다가 타키카디아 생기면 다이나믹하게 ERP의 쇼트닝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트레이트의 변화에 대한 ERP의 다이나믹 베리에이션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는 뭔가 QRS의 형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T라는 타임 인터벌을 갖고 하트레이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레프트 번들과 라이트 번들은 이런 형태의 ERP를 보이는 재분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 경우에 사이언스 노드에서 내려온 임펄스가 이러한 간격을 갖고 벤트리클에 도달을 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라이트 번들과 레프트 번들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간격이 충분하죠. 뭐 어떤 간격? 레프트 번들 ERP도 다 커버가 됐죠. 다 재분급이 완료가 됐죠. 라이트 번들 ERP도 다 재분급이 완료가 된 시점에 도달을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라이트 번들과 레프트 번들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QRS가 내로하게 보이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레프트 번들과 라이트 번들의 ERP에 조그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자, 얘는 여기서 끝났는데 얘는 아직도 재분급이 진행이 되고 있죠. 레프트 번들은 ERP가 완료가 됐습니다. 라이트 번들은 아직도 재분급 과정 중입니다. 이러한 간격을 보이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APC나 수프라벤트럴 임펄스가 이 상태의 우연히도 레프트 번들과 라이트 번들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이언스 비트에 의해서 정상적인 QRS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에 APC가 도달했습니다. 이 시점에. 레프트 번들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라이트 번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이트 번들은 아직 ERP가 회복이 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얘는 라이트 번들을 통과하는데 실패합니다. 즉 APC인데 언더라인 번들 브랜치 블럭이 없었는데 이 APC에 대해서 RBB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뭘까요? VPC일까요? APC일까요? 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와이드 QRS를 봤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될 거는 이 RR 간격, 이 와이드 QRS 컴플렉스를 보이는 요거를 포함하는 선행 따라오는 RR 간격이 얼마냐? 정상 RR 간격이 2배가 되지 않습니다. Incomplete Compensated Pause라고 합니다. 이거는 VPC로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소견이에요. 이런 걸 보이면 혹시 이 임펄스가 APC가 아닐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APC의 결과물이 아닐까. 따져보니까 앞에 C가 있습니다. APC가 있습니다. VPC라고 하면 APC, 이런 C라는 A트리아 프리머처 컴플렉스가 필요 없겠죠. 그럼 이 APC가 어떻게 와이드 QRS로 표현이 됐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라이트 번들의 ERP가 회복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C, APC 컴플렉스가 라이트 번들에 도달이 했다 하면 이 C는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거죠. 즉, widening as a result of functional bundle branch block. 언더라인에 RBB 없던 사람입니다. 요 APC에 대해서만 펑셔널하게 기능적인 각 차단이 우연히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APC 에버런트 컨덕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에버런트 벤트리컬 컨덕션은 굉장히 흔해요. 와이드 QRS 컴플렉스의 4가지 원인 중에 랭킹 넘버 2입니다. 넘버 2.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APC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버런스의 결과로 QRS가 와이드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만약에 바이패스 트랙트를 갖고 있는 AVRT 환자에서 생겼다고 해봅시다. 자, 이 APC 라이트 번들 ERP에 걸려서 이 APC가 RB 형태를 보였어요. 자, 내려갔습니다. 레프트 번들을 통해서 내려갔어요. 바이패스 트랙트로 올라왔습니다. 에이트리움 왔어요. 다시 내려갔습니다. 라이트 번들에 갔는데 스틸 라이트 번들의 ERP가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 도달했다. 또 RBB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갔죠. 다시 내려옵니다. 스틸 라이트 번들의 ERP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 또 RBB.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이 그림은 자, 다시 봅니다. 자, 내려왔어요. RBBB. 자,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또 RBBB. 즉, 기질적인 각차단이 없는 환자인데 에시만스 현상에 의한 라이트 번들의 다이나믹 쇼트닝이 순간적으로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타키카디아 AVRT임에도 불구하고
RBB 형태의 와이드 QRS 타키카드에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23세 환자 타키카디아 이쪽은 내로우한데 이쪽은 와이드 했습니다. 자 이쪽은 내로우하고 이쪽은 와이드예요. 근데 사이클 랭스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까? 번들 브랜치 블록이 어떻게 사이클 랭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따져보죠. 타키카디아 290, LB 형태의 와이드 QRS 때는 317. 자, 우리가 아는 타키카디아, 플로터 AT, ABNRT, ABRT 있습니다. 여기다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록의 모식도를 붙여봤습니다. 자, ATR 플로터, AB 블록을 만들어도 유지가 되던 플로터가 LBB를 만들었다 해서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AT? 아닌 것 같습니다. ABNRT? AB 노드에서만 돌면 됐지 라이트 번들, 레프트 번들에서 블록이 생기던 말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ABRT? 이 그림에서 보면 만약에 레프트 번들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순환 열차가 있어요. 자, 대전에서 대구 가는데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열차는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돌릴까요? 이렇게 우회해서 돌려야 되겠죠. 이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ABRT 환자입니다. 랩 사이드에 바이패스 트랙트가 있어요. 이렇게 네로 QRS 타키카디아를 만들면서 리엔트리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에시만스 현상에 의해서 LBBB 레프트 번들의 일시적인 펑셔널 번들 브랜치 블록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 리엔트리를 유지할까요? 라이트를 갔다가 레프트로 가야 되겠죠. 즉 트랜셉탈 컨덕션 타임이라는 에디셔널 타임이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에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전기 회로의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때 VA 인터벌이 즉 트랜셉탈 컨덕션 타임이 127ms라는 추가적인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를 유지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즉 사이클 랭스의 연장이 317ms로 표현이 됩니다. 즉 번들 브랜치 블록이 생기는 동측에 바이패스 트랙트가 있는 경우에 바이패스 트랙트의 동측에 번들 브랜치 블록이 생기게 되면 이와 같이 에버런트 컨덕션에 의한 트랜셉탈 컨덕션 타임이 애딩하게 되기 때문에 사이클 랭스의 연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쿠멜스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LB가 생겨서 이런 식의 라이트 번들, 트랜셉탈 이런 식의 리엔트리의 연장이 있게 되고 트랜셉탈 컨덕션 타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이클 랭스 연장이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걸 쿠멜스로우라고 해요. 자, 이런 소개를 통해서 이 환자는 랩 사이드에 바이패스 트랙트가 있겠다. 왜? LBB 때 사이클 랭스가 연장이 됐으니까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이게 없어지면 사이클 랭스가 다시 쇼트닝이 오게 됩니다. 자, 반대쪽에 즉 랩 사이드 바이패스 트랙트인데 라이트 번들이 생겼다. 이 경우는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우회할 필요가 없죠. 인텍트한 레프트 번들을 통해서 RB가 생기더라도 RB 형태에 관계없이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는 유지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탈선 사고가 났다고 이 노선의 열차 운행 시간이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사인스 리듬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 300이 됐어요. 네로로 바뀌었습니다.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 300입니다. 이때 RBB예요. RBB가 생겼는데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 LBB가 생겼습니다. LBB가 생길 때는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가 RR강이 360으로 넣습니다. 다시 내려해지면 300으로 줄어요. 뭘 의미하죠? 자, 이 환자는 랩 사이드의 랩트 하트에 랩트 쪽에 바이패스 트랙트를 갖고 있는 LBB라고 100%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컨트라라테랄 번들 브랜치 블록은 영향이 없어요. 입시라테랄 동측 바이패스 트랙트의 동측에 있는 번들 브랜치 블록이 생길 때 ABRT의 경우에서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의 연장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자, SVT 때 RR 규칙성이 있느냐 불규칙하냐, P가 보이느냐, P와 QRS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번들 브랜치 블록이 있을 때 사이클 랭스의 영향이 있느냐,
이러한 중요한 소견을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와이드 큐라레스 타키카디아도 레귤라리티, P웹의 유관적인 구분이 가능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자, 32세 남자 환자 타키카디아로 왔어요. 아데노신이 주고 났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델타 웨이브가 보입니다. 그렇죠? WPW 신드롬 환자죠. 근데 이 환자가 가슴이 뛴다 해서 봤는데 심전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VT인가요? 그렇지 않죠. RR 간격이 불규칙하죠. 따라서 VT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QRS의 모양이 또 바뀌죠. 왜 바뀌죠? 그거는 여기 보시면 빨간 그림이 프리익사이티드 에어리어인데 APB 온고잉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트리큘러의 전기 자극의 흐름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프리익사이테이션의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프리익사이테이션 된 정도가 넓은 경우, 뭐 중등도인 경우, 미니멀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혼재하기 때문에 RR 간격이 불규칙하고 QRS 모양의 반복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RR 간격이 불규칙하면서 QRS의 간격이 변화가 되는 이런 빈맥을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VT보다는 WPW 신드롬을 언더라인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생긴 HR 피블레이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다루는 VT는 와이드 QRS의 RR 간격이 굉장히 규칙적이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VPC가 분당 100회 이상의 빠른 속도로 반복이 될 때 비로소 저희들이 VT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5초, 30초 이상이 유지가 되면 서스테이드 VT.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3비트, 4비트, 5비트, 15초 내에 종료가 되는 경우는 non sustained V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 보겠습니다.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죠. 넓죠? QRS가 분당 100회 이상 빠른 속도죠. RR 간격 규칙적입니다. VT 잘 모르겠다. 자,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다 VT로만 구성이 될까요? 아니죠. 자, VT가 물론 메인 디즈 엔티티이긴 하지만 앞서서 배인 AVRT면서도 우리가 에버런트 컨덕션의 와이드 QRS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 WW 신드롬에서도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왜 QRS의 형태적인 베리에이션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리익사이테이션의 에어리어의 변화가 AP, 베리어블 AV 컨덕션에 의해서 초래가 된다. 그런데 이런 WPW 신드롬에서 바이펙트가 두 개가 있는 경우, 또는 이쪽으로 내려온 임펄스가 노드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 보면 QRS의 근간이 되는 벤트리클 액티베이션이 바이패스 트랙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fully pre-excited QRS, 즉 VP처럼 QRS가 와이드닝이 되게 됩니다. 요게 만들어지고 리엔트리에서 another, 또 리엔트리에서 another, 리엔트리 another 이렇게 되면 VPC를 닮은 이런 fully pre-excited QRS가 레귤러하게 반복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PW 신드롬에서도 엔티드로믹 타키카디아의 경우, 이러한 메커니즘을 언더라인을 하는 경우에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를 뭐 조금 뭐 이해를 하고 계시면 뭐 간별 진단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심실성 빈맥이니까 이와 같이 벤트리클에서 이런 리엔트리를 기준으로 해서 생기는 VT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T를 감별하는데 중요한 심전도 소견은 AV 디소시에이션, 캡처 빗, 그 다음에 QRS의 폭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QRS의 엑시스, RBB를 보이면서 랩텍스 데비에이션을 보이느냐, 또는 QRS의 콘코던스, 그 다음에 QRS의 형태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감별 진단에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자, 여기 VT의 모식도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이 경우 VT가 지속되는 동안 SNA 노드는 무슨 일을 할까요? SNA 노드는 나름대로의 피파 형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자, VT 중에 심실과 심방이 연관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전기 활동을 하는, 즉 SA 노드의 인디펜던트한 일렉트릭 임펄스 포메이션의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두 가지 중요한 심전도 소견의 출현이 가능합니다. 즉, 자, SA 노드에서 VT가 온고잉 하고 있는 중에 피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피파가 QRS에 관계없이, 즉 VT의 기준이 되는 QRS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P웨이브를 만들고, 특히 P와 QRS의 연관성이 없고 P웨이브가 QRS에 따로 존재하는 그런 소견을 보일 때 우리가 이걸 AB 디소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중 일부의 P웨이브가 SA 노드 임펄스 액티비티가 벤트리클에 영향을 미쳐서 VT가 온고잉하게 반복이 되는 과정 중에 QRS 형성에 부분적 또는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캡처 및 퓨전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레더그램이 되겠는데, 자, 벤트리클에서 이러한 사이클 랭스를 갖고 VT가 반복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SA 노드가 인디펜던트하게 나름대로 P웨이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같이 SA 노드의 인디펜던트 액티비티의 결과로 생성이 된 P웨이브가 VT의 근간이 되는 QRS하고 독립적으로 P와 QRS의 관계가 없이 이렇게 P웨이브의 존재가 독립적으로 유관적으로 심지어 확인이 되는 경우를 AB 디소시에이션, 또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디소시에이션 형태로 존재하는 P웨이브가 부분적으로 또는 상당히 또는 전적으로 심실의 탈분국의 VT 온고잉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 퓨전 빛, 캡처 빛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여기 보면 P웨이브가 나름대로의 율동을 갖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P 보입니다. P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P 보이죠? 잘 모르겠고요.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도 보이고, 즉 P웨이브가 VT가 온고잉 하는 중에 독립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넘버를 보면 QRS의 넘버가 훨씬 많죠. P보다는, 즉 VT, 와이드 QRS가 메인 리듬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경우에 보면 대부분의 P는 AB 노드를 통과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VT의 QRS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AB 디소시에이션이고,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형태가 다른 QRS가 보이는데, 이 QRS는 상당히 정상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VT가 온고잉 하는 중에 심실의 탈분국에 거의 대부분의 영향을 미친 경우, 즉 정상 QRS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 이 경우는 VPC와 정상 QRS의 중간쯤 되는 이런 QRS를 보이는 경우, 이렇게 조금 특이한 형태의 QRS가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는 캡처 빛, 이 경우는 퓨전 빛으로 디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P웨이브 액티비티가 파셜리 이 QRS 포맷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견이 보이면 VT다 얘기할 수 있죠. 이 그림을 볼까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입니다. 자, 여기 디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P웨이브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캘리퍼링을 반복해 보면 여기도 P가 보이죠? 여기도 P가 보입니다. 즉 P웨이브 숫자가 QRS 숫자에 압도되어 있죠? 관계가 없죠? 따라서 이런 소견은 AV 디소시에이트를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VT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눈에 띕니까? 여기 눈에 띄네요. 여기. 자, 이건 퓨전 비트입니다. 퓨전 빛. 그래서 이것도 디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ATR 액티비티의 추가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퓨전 비트가 보이면 VT.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뭐가 이상하죠? VT가 와이드 QRS가 온고잉 하는 중에 정상 QRS에 근접한 이런 정상 모양의 내로한 QRS가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디소시에이트 P웨이브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캡처 비트가 보이고 디소시에이트 P웨이브가 보이면 이 와이드 QRS는 VT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엑시스, 이 린레드에서 엑시스가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 정상적인 경우는 대개 2에어리어죠. 근데 대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리드2와, 리드1과 ABF를 봤을 때 엑시스가 이쪽으로 향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경우를 노맨스 랜드를 보이는 노스웨스트 엑시스. 이런 익스트림리 데비에이트에 있는
QRS 엑싯을 보일 때는 VT다. 그래서 특히 AVR에서 QAV로 시작하지 않고 R로 시작하는 이런 형태의 엑싯을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VT를 시사한 소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코던트 패턴이라는 건 이와 같이 V1부터 V6까지가 다 QS 패턴으로 네거티브한 QRS 컴플렉스를 보이는 경우를 네거티브 콘코던스, 이것도 VT를 페이버한 소견, 이 경우는 V1부터 V6까지가 R웨이브와 도미넌트한 포지티브 콘코던스를 보이는 경우, 따라서 V1과 V6에서 이와 같이 네거티비티 또는 뭐 이렇게 포지티비티를 보이면서 RS로 이렇게 모포로직 디스크립션이 안 되는 이러한 프리코디얼 리드 패턴을 보일 때도 VT를 시사한 소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포로직 패턴을 말씀드리면, 자, VT는 어쨌거나 LV와 RV에 생기는 VPC의 반복 재생산이 결국은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보이는 VT의 대표적인 근간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RV의 오리진이 된 VPC, LV의 오리진이 된 VPC를 이런 식의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RV에 생긴 건 당연히 RV가 먼저 그 다음에 LV 쪽으로 액티베이션이 되니까 마치 LBB 형태를 흉내내는 그런 비슷한 유사한 그런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되고, LV에서 오리진한 VPC는 LV 그 다음에 RV 쪽으로 뭐 순차적으로 탈북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RBB 형태의 그런 모양을 흉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번들 브랜치 블록과 번들 브랜치 블록의 형태와 이 와이드 QRS의 근간이 되는 VPC의 형태를 비교해서 우리가 VT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입니다. 자, 라이트 번들이 블록이 됐어요. 그래서 레프트 번들을 통해서 1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레프트로 갔다가 3번 이쪽 라이트 번들로 오게 됩니다. 그 결과 V1에서는 RSR, V6에서는 모노페이지가 R, 그 다음 DBS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 터미널 QRS가 생성되는 과정 중에 보면 이 LV에 생긴 VPC도 LV 먼저 그 다음에 RV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2번, 3번이 흡사한 시퀀스를 가지고 벤트클을 액티베이션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VPC가 LV에 생기는 VPC가 마치 RBB처럼 그 모양을 조금 흉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true RBB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RBB 흉내낸 VT는 V1도 이렇게 다양한 RBB 원칙에 어긋난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고 V6에서 이와 같이 엑시스가 네거티브를 보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형태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RBB 두 개가 있고 여기서부터 RBB를 흉내낸 VT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죠? RBB를 아는 분은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끼의 왼쪽, 이쪽은 오른쪽이죠. V6도 네거티브가 컴플렉스가 심해졌죠. 그래서 RBB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VT다. 여기서부터는. 자, 이거는 보시면 RBB입니까? RBB 라이크한 겁니까? RBB 라이크하죠. V1에서 이렇게 모노페이지 가게 레프트, 그 다음에 여기도 QS로 보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RBB 라이크한 형태를 보이는 VT다. 이렇게 진단하면 됩니다. 요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RBB를 보이는 SVT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보시갈까요? 자, RBB 같죠? 한데 V6가 QS입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True RBB 같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기 퓨전 비트가 보이고 디소시에이트된 P웨이브가 보입니다. 그래서 V1만 봤을 때는 일경 RBB를 보이지만 V6를 봤을 때는 True RBB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T, LBBB, 자, 레프트 번들이 나갔습니다. 따라서 라이트 번들을 이용해서 일단 RB가 먼저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LV가 액티베이션이 되게 됩니다. LBB 경우에. 따라서 노트 선생님 강의에서 들었죠. 스몰 R, DBS, V6에서 모노페이지가 이게 바로 진정한 LBB죠. 그런데 RB에 생기는 VPC 당연히 여기서부터 생겨서 3번으로 가게 되겠죠. 따라서 LBB를 흉내내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이게 true LBB고 요거는 LB를 흉내낸 VT가 되겠습니다. Q웨이브도 보이게 되고 V1에서의 이니셜 QRS 형성이 좀 모양이 다르죠. 자, 이거 true LBB일까요? LB를 like 할까요? 이니셜 R이 굉장히 샤프하고 네디어가 떨어진 다운슬로프가 굉장히 래피드합니다. V6에서 모노페이지 R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SVT에서 LB 형태의 에버런트 컨덕션을 보이는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와이드 QRS 타키카드가 생겼는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LBB입니다. 요게 LBB를 흉내낸 VT입니다. 이니셜 R이 패트하죠. 다운슬롭이 이쪽은 완만하고 여기는 트루 LBB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다운슬롭이 래피드하죠. 자, ECG criteria that favor VT, 형태적 분석을 통한 VT 감별 지연은 QRS의 초기 형태 변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RBB의 LB의 경우에 이 경우에 진정한 의미의 LBB, RBB의 경우는 인텍트한 컨트롤 번들 브랜치를 이용해서 QRS의 이니셜 포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QRS 이니셜 포션의 형태적인 형성이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true LBB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LBB 형태 VT에서는 R이 뚱뚱하고 내려가는 속도가 완만하고 심지어 노칭 같은 형태의 다운슬롭의 변형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벤트리클 내에서 VPC의 포커스에서 임펄스가 와이어 사이트를 통해서 이니셜 포션이 이렇게 슬러링을 보이면서 완만하게 이루어지다가 비로소 퍼킨니의 네트워크를 도달하게 되면 터미널 포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선 그런 형태적인 분석의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고, 이러한 형태적 근거를 인용을 해서 추가적인 소견들이 조금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LB를 라이크한 패턴을 보이는 와이드 QRS에서 V1과 V6에서 R과 S로 표현이 되는 이런 컴플렉스를 하나 취해봤을 때 이니셜 R에서 이 S웨이브의 니디어까지 걸리는 시간, 즉 QRS의 이니셜 포션의 포메이션 속도가 100ms 이상일 경우에는 VT를 시사한다. 또 연장선상에서 이니셜 단위세칸 40ms 내에서의 볼테이지 변화, 이니셜 볼테이지 변화, 터미널 QRS 40ms에서의 터미널 QRS의 볼테이지 변화, 즉 어느 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 포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즉 이 레이쇼가 0.7 이하일 때는 이 와이드 QRS 타키카드가 VT를 시사한다. 이런 소견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QRS 타키카드를 볼 때는 AV 디소시에이션, 그 결과물인 퓨전과 캡처 빛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V1과 V6에서의 콘코던스 패턴, extremely deviated 되어 있는 엑시스 평가, 그 다음에 번들 브랜치 블럭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그 모포로지 크라이테리아, 번들 브랜치 블럭의 형태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 경우는 VT를 의심해 보자. 특히 QRS의 이니셜 포션의 형성 속도에 여러분의 분석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서 이런 이니셜 QRS의 포메이션 속도가 이렇게 완만할 때는 더욱이 VT를 시사하는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초과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심전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